지난 24-25 시즌을 20승도 채우지 못한 샬럿 호네츠는 이번 2025년 여름 또 한 번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리빌딩에도 불구하고 팀은 여전히 9년 연속 플레이오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기복은 끊임없는 고민거리였죠. 팀의 에이스이자 간판인 라멜로 볼은 마법 같은 패스와 장거리 3점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엔 충분했지만 계속된 부상으로 3시즌 연속 50경기도 뛰지 못하며 그 공백 속에서 팀은 중심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소포머인 브랜든 밀러도 평균 20득점을 넘겼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고 그마저도 부상으로 고작 27경기밖에 뛰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샬럿은 이번에 드래프트 4픽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조차도 제대로 쓰기가 쉽지 않았죠. 많은 팬들은 팀이 당장 뛰어난 수비수를 지명하거나 혼자서도 득점을 창출해낼 수 있는 스코어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에이스 베일리가 좋은 조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는 이미 드래프트 전부터 특정 팀엔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히 드러내 샬럿이 무턱대고 그를 지명하는 도박을 감행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결국 1순위로 지명된 쿠퍼 플래그의 팀 동료였던 듀크대 출신 슈터 콘 크누페를 지명하게 되는데요. 크누펠은 팬들에게 익숙한 하이라이트형 선수는 아닙니다. 그는 공을 오래 끄는 스타일이 아니죠.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필요할 땐 정확한 슛으로 마무리하며 동료에게 패스를 넘기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샬럿이 그에게 기대하는 건 단순한 득점 생산성이 아니라 팀 플레이어로서의 조화와 흐름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퍼즐 조각이 될 크누펠이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샬럿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라멜로와 밀러 사이에서 자리 잡을 그가 과연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2005년생 미러키 출신의 콘 크누펠은 고교 시절부터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나이키 EYBL MVP 등을 수상하며 이미 전미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았고 농구 명문인 듀크대 진학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듀크에서의 한 시즌은 그의 진면목을 증명하는데 충분했는데요. 평균 14.4득점, 4리바운드, 2.7 어시스트의 기록지와 함께 3점슛 성공률 40.6%, 자유투 성공률 91.4%. 그저 점수를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팀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선수였습니다. 196cm, 98kg의 NBA급 체격 조건을 갖춘 크누펠은 주로 슈팅가드와 스몰 포워드를 오가며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뛰어난 오프 더 볼 무브와 컷인, 스크린 활용이 돋보이는 타입이죠. 크누펠은 단순한 슈터가 아닙니다. 픽앤롤 상황에서 공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빠른 결정력과 정확한 킥아웃 패스 능력까지 갖춘 팀 플레이형 하이브리드 윙이라 불릴 만한 차지를 지녔죠. 샬럿에게는 단순한 슈터를 보강한 것이 아닌 팀 시스템의 중심축 하나를 세우는 선택이었습니다. 라멜로와 밀러가 공격을 풀어가는 동안 크누펠은 언제든지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고 필요할 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기대하고 뽑은 것이죠. 크누펠의 플레이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정확함입니다. 그가 슛을 던지는 폼은 과장되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슛 릴리즈는 매끄럽고 빠르며 디펜더의 압박을 받을 때에도 일관성을 유지하죠. 특히 캐치앤슛 상황에서의 정확도는 이미 NBA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그는 단순한 슈터에 머무르지 않는데요. 크누펠은 볼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탁월합니다. 코트를 읽고 빈 공간으로 컷인하거나 스크린을 활용해 자유로운 슛 찬스를 만드는 데 능하죠. 이런 움직임은 라멜로처럼 패스 능력이 탁월한 가드와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패싱 센스도 상당한데요. 상대의 로테이션이 느릴 때 빠르게 킥아웃 패스를 보내거나 탑에서 미드 포스트로 공을 공급해주는 등 단순한 슈팅 옵션을 넘어서 흐름을 이어주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자질도 보여주죠. 하지만 그에게도 분명한 약점은 존재합니다. 가장 뚜렷한 건 폭발적인 운동 능력의 부재. 크누펠은 수직 점프나 순발력, 방향 전환 속도 등에서 확실히 상위 티어의 윙 선수들보단 한 수 아래입니다. 특히 1대1에서 빠른 가드들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개인 수비 역량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죠. 또한 피니시 능력도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입니다. 골밑까지 침투했을 때의 마무리를 때때로 주저하거나 수비에 막혀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보이기도 하죠.
이는 그의 피지컬이나 운동 능력의 한계와도 연결되며 프로 무대에서 더 강한 수비를 상대할 때 드러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샬럿은 지금 재능의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라멜로가 공을 다루고 밀러와 브리지스가 사이드에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 구조 사이를 유기적으로 이어줄 연결자를 바로 크누펠이 채워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가치는 흐름을 깨지 않는 선수라는 점이죠. 라멜로가 픽앤롤을 전개할 땐 스팟업 슈터로 외곽을 벌려주거나 반대편에서 커팅에 들어오며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밀러나 브리지스가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할 땐 코너에서 묵묵히 위치를 지키며 공이 돌았을 때 곧바로 슈팅 혹은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을 보여줄 수도 있죠. 이러한 역할은 단순히 기록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팀의 공격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수비 로테이션을 무너뜨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서머리그에서 크누펠은 양질의 패스를 뿌려주며 단순한 슈터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공이 없을 때도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동료를 돕는 유형의 선수라는 걸 증명했죠. 크누펠은 주전이 아닌 벤치에서 출전한다고 해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샬럿의 벤치는 지난 시즌 기복이 매우 심했고 흐름이 멈추는 구간이 자주 발생했죠. 그런 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흐름을 이어주는 연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에서는 스페이싱과 연계 플레이, 세컨 유닛에서는 흐름 유지와 외곽 옵션으로 이중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수비 관점에서 크누펠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줄 압니다. 기동성은 뛰어나지 않지만 위치 선정과 로테이션 판단은 안정적이며 팀 수비 안에서 한 발 앞서 예측하고 대응하는 유형이죠. 이런 점은 림 프로텍터와 함께 뛸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크누펠은 라멜로와 밀러라는 투 핸들러 구조를 보완해줄 제3의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단순히 공을 들고 있지 않아도 움직임과 판단력으로 공격의 리듬을 이어주면서 팀은 자연스럽게 더 똑똑한 농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NBA에서는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플로어와 실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크누펠의 경우 그의 플로어는 이미 꽤 높습니다. 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능력, 정교한 슈팅 감각, 패싱 시야 모두가 프로 레벨에서 당장 활용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만약 크누펠이 피지컬적, 전술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성장한다면 과연 그 실링은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자주 비교되는 모델은 전성기 시절의 고든 헤이워드입니다. 팀의 주 공격 옵션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2차 창조자 역할을 수행하며 슈팅, 패스, 돌파에서 고른 능력을 보여주는 올 어라운드 윙. 크누펠도 그런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단순한 롤플레이어의 범위를 넘어 팀의 전술 중심에 들어설 수도 있죠. 궁극적으로 크누펠이 최대치로 성장했을 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선수일 겁니다. 크누펠의 합류가 과연 샬럿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요? 샬럿은 만년 최악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10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쾌거까지 이룰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저희 클러치타임 NBA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